부동산을 4년 보유했는데 만약에 4억이 떨어졌다 하면 믿으시겠어요? 교통 하나만 보고 투자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물려서 몇 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런 사례를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을 피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물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부동산을 4년 보유했는데 만약에 4억이 떨어졌다 하면 믿으시겠어요? 진짜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은데. 그러죠. 엄청 심하죠. 4년 동안 4억이 떨어졌다? 믿기진 않겠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거든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은 어디가 오를지에 대해서만 다루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하다 보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꼭 피해야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유형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고 느낀 점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피디님, 제가 부동산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거든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 얼죽신이라는 말도 나오니까 신축 아닐까요? 요즘 얼죽신 신축 대세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수요예요. 우리가 최근에 지역 분석 영상에서 교통, 일자리, 상권, 학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었는데 결국엔 그런 요소들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이 몰릴 지역인지를 찾는 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찾아야 될 행동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소가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특히 수도권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좋은, 이동이 편리한 곳.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을 가려고 하면 2호선, 그리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이 대표적이죠. 그 노선들을 지나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외곽으로 갈수록 역세권의 중요도가 비역세권과 비교해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납니다. 제가 왜 지금 역세권의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역세권의 수요도 많고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는 아주 큰 요소기도 한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교통 하나만 보고 투자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교통 호재입니다. 호재. 그럼 피디님,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교통 호재를 들었을 때 혹시 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약간 이미지로 봤던 것 같은데 네. GTX 노선이 A에서 F까지 계획 중인 거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요즘 피디님 공부 많이 하시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도 교통 호재 중에서 GTX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GTX가 뭐냐면 프로 쓰면 이제 수도권 강력 급행 철도인데 이걸 만든 취지가 뭐냐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최대한 30분 최단 시간으로 이제 연결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리적 거리가 먼데 GTX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동 시간이 대폭 축소된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GTX 노선이든 신분당선, 연장선이든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호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당장 개통이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나방처럼 뛰어든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GTX A 노선인데 3기 신도시 중에 창릉 신도시 혹시 아세요? 못 들어봤어요. 3기 신도시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창릉 신도시인데 행정구역은 고양시 덕양구인데 서울 은평구의 옆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21년도 1월 기사를 한번 볼게요. GTX 창릉역 신설 때문에 하룻밤에 2억이 뛰었다는 제목 보이시죠? 이게 창릉역 신설 발표나고 나서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완전 난리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금액대를 보면 8억대로 거래가 되다가 창릉역 기사가 뜨고 나서 하루 만에 2억이 넘게 올라서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 11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4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야, 지금 8억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힘들죠. 그때랑 비교하면 거의 3억 가까이 떨어지는 셈이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21년도에 창릉역 신설이라고 기사가 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개통을 알아보면 1, 2년 뒤도 아니고 28년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연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 뜬 것도 2030년 정도로 연기가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획과는 다르게 실현성이 좀 어려워 보이면 우리가 흔히 실망해서 내놓는 실망 매물도 나오게 되고 가격이 평소보다 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정은 됐지만
당장 이용할 수 없는 호재 때문에 급하게 뛰어들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이번엔 이제 GTX C 노선을 한번 볼게요. 이번 사례는 와 진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큰 이슈가 있었던 아파트거든요. 평촌에 인덕원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11년도 6월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덕원의 엘센트로 아파트가 16억 3천에 거래됐다는 기사 보이시죠? 이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인데 34평이죠. 대형 평수도 아니고 경기도에 16억대에 거래가 됐다고 라고 해서 그때 커뮤니티에서 완전 난리가 났었거든요. 2020년 정도의 거래 상황을 보면 10억 정도로 하다가 GTX 기사 때문에 한 번에 16억대로 6억이나 뛰었어요. 16억 3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야, 12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까 창녕역 같은 경우는 3억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여기 엘센트로는 4억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전부 다 고가의 10억대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제 고가의 아파트에만 적용이 될까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유망해 보이는 고가의 아파트도 떨어지는 거 보면 저가 아파트도 예외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가 아파트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가 아파트에 영향을 준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GTX-C 노선인데 바로 안산시에 있는 상록수역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21년도로 거쳐갔을 때 1월에 이제 기사가 떴어요. 아파트 가격이 2배나 뛰었다. 자, 여기는 18평인데 거래 가격대가 2억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로 5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여기가 두 곳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고 2배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을 보면 야, 여기도 5억에서 지금 3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4년이나 지났는데 한 25% 정도 떨어진 거니까 진짜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GTX D노선에 호재 보고 투자했다가 상당 기간 좀 보유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들어갔었는데 거의 차익을 못 보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손해는 안 받지 않냐?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 계집도 오르는 시기였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자만 하면 상승이 됐던 시기였어서 이 돈으로 확정되지 않은 호재가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더라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기회비용이 되게 비쌌네요. 아,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런 확정되지 않은 호재에 함부로 투자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호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상황을 일단 미리 공부한 다음에 선진입이라고 그러죠. 먼저 우리가 진입해 있다. 호재로 이제 확정이 되면 수요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팔고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좀 접근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진 않지만 이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결과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뭐 일자리 호재 등 당장 실현되지 않는 호재를 보고 우리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잠시 멈춰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투자를 실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역주택 조합 줄여서 지주택이라 그러죠. 지주택이라든지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그리고 오피스텔 중에서도 특히나 분양 받는 행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투자의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차츰차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호재에 무조건 뛰어들지 말자라는 교훈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